자, 서울대학교 글로벌 인재투 추천서 가이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김이고요. 자, 지난 영상을 보시면 서울대 온라인 입력 가이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추천서 가이드도 상당히 복잡한 면이 있고, 외국 선생님들에게 만약에 부탁을 할 경우에는 과정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숙지해야 될 부분이 꽤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추천서 요청 이메일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추천서 제출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추천인의 모든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됩니다. 이 메일은 사실 이제 신청자가 신청 수수료를 지불을 하면, 신청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은 그 추천인에게 자동으로 이제 발송이 되는데, 추천인이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지원자가. 그래서 로그인하고 지원자 성명과 수험 번호 그리고 조회 코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지원자 성명과 수험 번호, 조회 코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됩니다. 자, 추천서 작성에서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추천서에 보시면 작성이 시작되죠. 추천인 정보를 쓰게 되고요. 여기 맨 하단에 얼마나 추천인가 알고 지냈느냐를 쓰는 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요걸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주목해야 될 대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원자의 학업 능력과 개인적인 특성을 3000 바이트 안에 어떻게 선생님이 잘 써 주시느냐, 요게 가장 관건이죠. 한글로는 1500자고 영어로는 600 워드입니다. 여기죠. 자, 그래서 이 추천서를 입력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꿀팁을 좀 드리자면, 한글로 1500자면 자소서 하나 분량이거든요.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추천서 작성에 아카데믹한 부분이라던가, 아카데믹한 부분도 이제 좀 나눠지게 돼요. 학업 성취나 학업 동기,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협동심, 그리고 창의성과 독창성,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거든요. 선생님이 요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레이드별로. 그래서 가장 하이한 그런 그 점수가 오른쪽 상단에 있고, 해당 사항 없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 파트별로 아카데믹한 성취, 그리고 동기, 리더십, 협동심, 창의성, 독창성, 얼마나 본인이 교내 활동에서 요런 쪽으로, 교내외 활동에서, 이 서울대는 교외 활동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얼마나 이 교내외 활동에서 이 부분이, 이 영역이 돋보이게 했던 활동 과정이 있는지를 선생님한테 미리 서머라이징해서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요 파트죠. 그래서 요 파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짧게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작성해서 드리면 좋은지. 왜냐면 자소서가 7 월에는 부활이 되지만 아직 3 월에는 부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대신할 그러한 그 스토리를 선생님 추천서에 이제 한번 박아 넣어야 여러분들이 합격할 확률이 더 높다. 활동 증빙 서류와 겹치지 않는 내용을 넣으시는 게 지혜롭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꿀팁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굉장한 꿀팁인데, 서울대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방출해 봅니다, 저의 꿀팁을. 자, 학업 성취도 부분은 성적이나 결과를 나열하는 건 굉장히 좀 로우합니다. 학생의 학습 과정이라든가 노력, 성장 잠재력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학습 전략을 정립했는지. 아까 제가 잠시 요 영상을 찍기 전에 자소서에 관련된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때 인제 이
이콘 부분에서 뭐 여러분들 AP 이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매크로 이런 부분을 하는데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이렇게 성적이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이콘 과목의 학습 전략을 짜기 위해서 본인이 그냥 내내 그 이론적인 부분만 공부하기보다는 교내 활동에 뛰어들면서 접목하면서 실제 적용하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런 거 좀 이색적이잖아요. 그런 학습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짰는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실제적인 그 학습 자료를 어떻게 모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흔하지 않게 제시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예를 들어서 좀 상세하게 기술을 하면 좋고, 그 결과물을 또 선생님에게 직접 제시해서 눈으로 확인해 주는 과정이 병행되면 더 뭐 할 나위가 없겠죠. 학업 성취도는 그런 식으로 좀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학업 동기는요. 이런 진로 정립의 동기가 되었던 교내외 활동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을 콕 집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게 뭐 교내 동아리나 진로나 자율 이런 것도 좋지만, 본인이 읽었던 책이라든가 테드 강연이라든가 또 어떤 다큐멘터리를, 혹은 특별한 어떤 수학여행에서 방문 경험에서 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활동 중에서 흔하지 않게 진로 정립의 계기가 됐던 예시를 들어주는 게 조금 더 이색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더십은요. 연세대 영상에서 제가 리더십의 종류에 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교과, 비교과 활동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 다소 이제 극적인 효과를 주는 활동에 적절한 리더십을 붙이는 편이 꽤 좋아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에게 자신의 활동을 정리를 해서 제시할 때 특별히 어떤 역할로 리더십이 자기가 돋보였는지, 리더십은 모든 학교에 먹히는 정말 그 원픽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리더십이 어떻게 돋보였고 이를 통해서 타인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자신과 협력하게 되었는지, 이런 상세 정황을 부각시키는 게 좋습니다. 살짝 기침이 나왔어요. 죄송해요. 연장해서 그냥 제가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협동심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대 수시 전형에 합격시켰던 학생들에게 가장 공통된 지령으로 제시했던 것 가운데 그 협동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전달하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을, 그러니까 강점을 전달할 때 자신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교수들이 생활 기록부를 보고, 여러분들이 인제 생활 기록부가 없고 이런 서류들을 내지만 생활 기록부를 보고 그런 그 활동을 콕 집어서 "어떻게 여기서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들은 보통 인제 인지적인 작업에만 몰두하기보다는 학업을 올리기 위한 전방위적인 어떤 리더십과 협동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국내 수시 전형에서 인제 서울대 지원해서 인제 합격한 한 학생의 예시를 좀 들어 드리면, 이 친구가 인제 생활 기록부를 거의 씹어 먹다시피, 여러분으로 치면은 이 활동 증빙 서류를 거의 씹어 먹다시피 저랑 면접 준비를 하고 갔거든요. 근데 정말 극적으로 이제 줄다리기를 해서 1 등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제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못 했지만 어쨌든 저는 인제 준비를 시켜 줬죠. 그래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한 일을 물어보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 전공과 어떻게 연계를 해볼 수 있겠냐, 이것이 인제 질문으로 나왔고, 이 친구가 인제 그 대답은 제가 준비를 시켜 줬던 그 질문을 에 대한 대답을 그대로 해서 줄다리기 경험에서 자신의 공로와 이를 통해서 인제 자신의 어떤 진로와의 가치관을 정립되었는지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억지스럽지 않게 잘 인제 마련을 해서 답변을 면접장에서 오히려 유머 포인트까지 연출해서 인제 최종 합격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동심을 그 추천 선생님한테 제시를 할 때도 흔하지 않게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를 통해서 자신이 지원하려는 그 진로와 어떤 연관성 성을 이제 갖게 됐고 거기서 어떤 가치관을 정립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는 게 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창의성과 독창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인제 활동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이런 재능 기부를 통한 이제 공헌의 과정을 흔히 많이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도출된 근거를 다 제시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그 근거를 아카데믹한 자료로부터 도출하는 방법을 좀 제안을 합니다. 아카데믹한 자료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더 구체성을 가지면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제 경영학 용어 중에서 SWOT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구어 기업의 어떤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인제 분석해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4 가지 요인을 파악해서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흔한 기법이긴 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쓴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인제 합격시킨 아이들 중에서도 이 기법을 적용해서 서로 다른 기업의 장단점으로 제3 의 결론을 도출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학 분석 기법을 더해서 혹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조금 더 이렇게 크리틱함을 붙여보는 것도 되게 참신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흔한 방법이긴 하지만 자신이 하고 보니까 나의 창의성이나 창의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이런 분석 기법에 근거해서는 이런 부분에선 강점이 있었고 저런저런 부분에서는 약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크리티컬하게 좀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솔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나의 아이디어가 다른 아이디어에 비해서 어떤 경쟁 우위를 갖는지, 그것으로 인해 가졌던 또 성장의 요소들, 또 위협이 될 약점의 극복 방안들, 이런 걸 제시하면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천서를 작성할 교사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항목별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꽤 유용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컨설턴트라도 학생의 어떤 디테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고 또 해외 선생님들의 특성상 굉장히 레저너블한 그런 평가를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양도 좀 적고 그래서 그 분량을 채우시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실제 눈으로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뭐 이거는 좀 제 지난 경험이지만 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에게 이런 자료를 미리미리 제시하는 게 나름대로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그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제 다음으로 이제 제시하셔야 될 거는 추천서 선생님한테 수업 규모라든가 AP 과목의 제공 개수라든가 요런 것들이 인제 포함된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선생님이 미리 학교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지원자의 IB 이수 유무라든가 그리고 과목을 얼마나 선택했는지, 그리고 지원자가 학업 능력이 학교에서 레저너블하게 펼쳐 놓은 과목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뚜렷하게 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는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의 징계 조치에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학교 폭력이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신청자가 10학년 이후에 학교에서 학업 관련 또는 행동 관련 규율 위반으로 징계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래서 그 징계 조치가 뭐 보호 관찰이나 정학이나 퇴학이나 제적, 퇴교 여러 가지 것들, 또 이러한 조치에는 해당 교육 기관의 보호 관찰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경험이 있는지 등을 제시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 어떤 이미지를 줬는지를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선생님과 소통 후에 추천서를 작성하시는 거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서울대 서류 제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제출 관련 부분에서 졸업 일자 및 성적표에 해당 학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형광펜이나 색이 있는 볼펜으로 표시를 한 후 제출을 하기를 인제 중요한 그런 항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기별 성적표의 첫 장 우측 상단에 해당 학년 및 학기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트랜스크립트에. 예시를 들면 제가 뭐 연세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G1-1이라든가 Y2-1 이런 식으로 인제 제시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인제 초중고교 학적 서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는 학교 급별로 인제 하나를 묶으셔야 됩니다. 요 부분을 제가 누락을 했던 것 같아서 좀 중요한데, 각 급당 그러니까 각 초중고 재학 성적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각 학교 급별로 묶은 서류가
항목당 15 메가바이트 이내여야 됩니다. 서울대는 JPG, PNG,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라고 하나 저는 말씀드렸죠. PDF 파일로 제출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외 서류는 항목별로 8 메가바이트 이내로 항목당 파일 1 개로 통합해서 역시 PDF 파일로 그냥 제출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접수 및 추천서 제출 사이트가요. 윈도우 운영 체제 하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나 구글 크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플을 쓰시는 분들, 그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은 좀 그 원서 접수하실 때는 요 운영 체제 하에서 접수하시는 게 좀 안전합니다. 자, 어 추천서 파트는요. 자칫 잘못하면 선생님이 세부적인 어떤 그런 구체성 없이 느낌으로만 학생에 대한 뭉뚱그려진 그런 느낌으로만 작성하실 확률이 꽤 높거든요. 특히 외국 선생님들은 그럴 확률이 꽤 높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게 어찌 보면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좀 좋을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자신과 친분이 좀 높은 선생님을 추천인으로 선정하는 게 좋고 선생님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업 성취도나 동기, 리더십, 협동심, 창의성, 독창성을 좀 구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제안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소서가 아직은 3 월에는 부활하지 않죠. 서울대는 7월 달부터 부활하기 때문에 활동 증빙 서류에 반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제시를 해 드리면 훨씬 더 자소서의 역할도 하게 되면서 풍부한 학생의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저는 굉장한 이 꿀팁을 방출을 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유용하게 쓰시길 바라고요. 괜찮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